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입니다. 오늘 이가혁 라이브는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한 후보자 4명을 모두 초대해서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게 됐죠. 오늘 이 토론은 이번 주말 투표 실시 전에 진행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즉 단판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리더십과 정치 철학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토론은 앞으로 80분간 이곳 서울 상암동 JT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TV뿐만 아니라 JTBC 뉴스 유튜브, JTBC 홈페이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순서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입니다. 한병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진성준 후보입니다. 진성준입니다. 다음 기호 4번 백혜련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혜련입니다. 끝으로 기호 3번 박정 후보입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박정희입니다. 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고요. 공통질문 하나에 사진으로 답변하는 오늘 한 컷, 그리고 민주당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질문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짧은 질문으로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OX 깜짝 질문, 주도권 토론 형식의 맞수 토론과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80분 동안 꽉 채워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 역시 민주당 선관위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고요. 각 코너마다 두 번째 발언자가 다음 코너의 첫 번째 발언자가 되는 순차적 밀어내기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별 발언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종료 15초 전부터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 제1교섭단체 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도 이끌어야 합니다. 4명의 후보는 원내대표가 되면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이 모두 발언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기호 3번 박정 후보부터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정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실행의 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 탄생을 위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 성장, 문화 기반 성장, 평화 기반의 안정 성장,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이고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저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당정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셨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그랬고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반드시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 법률과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사람, 민생을 챙기고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기호 3번 박정희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진성준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의원 동지 여러분,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진성준입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기 중반에 중도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이 정말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그 사퇴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당의 도덕 불감증, 윤리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이 이런 윤리의식으로 또 이런 정무, 정책 역량으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국민의 이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위기를 수습 돌파하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윤리의식과 도덕 감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치밀한 토론을 통해서 당정 일치, 당청 일치, 당내 일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서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4개월짜리 원내대표입니다.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일에 전념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과 원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짧고 굵게 해낼 사람 진성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 기호 4번 백혜련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4번 백혜련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엄중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돛을 올려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위기를 빠르게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정무위원장, 사개특위와 법사위 간사까지 당과 국회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위기 국면마다 돌파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를 통해 전국을 돌파했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헌재합 행동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계란 테러를 당했지만 헌재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던 국면을 바꿨습니다. 지금 꽉 막힌 전국도 치밀한 전략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설 전까지 2차 특검을 반드시 간철해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법개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정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또한 민생과 경제성장, 지역 문제에 집중해 겸손한 자세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되 결정은 신속하게, 토론은 열려있되 실행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의원 여러분, 기호 1번 한병도입니다. 최근 우리 원내의 여러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우려와 걱정이 크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운동화끈 다시 조여매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상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청와대와 호흡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총선 승리를 이룰 때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함께 승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 당시 종합상황실장으로서 함께 또 승리를 일궈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지금 청와대와 국무위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하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또 원내 수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 때
야당과의 많은 충돌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성과를 일궈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원내 수석을 하면서 우리 당내에 의원님들과의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걸 조율하고 성과를 내는 경험을 살려서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한 팀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함께 노력하고 이견이 없이 단합된 모습으로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한병도가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시죠? 예, 그런 아니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JTBC 토론회에만 있는 코너 오늘 한 컷입니다. 저희 이각 라이브의 클로징 코너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코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 한 컷 저희가 사전에 각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 하나를 보내드렸고요. 사진 한 장을 미리 골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제9회 6.3 지방선거, 당의 승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은? 지선 승리 비전과 전략, 그리고 왜 이 사진을 골랐는지까지 후보자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오늘 한 컷 첫 번째는 진성준 후보입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진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라고 보도되었던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에서 나와서 국회 앞을 지나 당사로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때 이재명의 당선은 곧 민주당의 당선이었습니다. 또 모두가 국민의 기대가 온통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당의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만큼 끌어올려야 저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의식 제고, 토론문화 정립, 민생경제정책 전면화를 통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 이후에 국회 앞을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백혜련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저 사진은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사진입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결정이 부산의 선거 지형을 바꿨습니다. 5국 3특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야말로 이 지방 선거의 선거판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AX 프로젝트, 전국 확산 방안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안 그래도 7일 날 국회에서 당정청 간의 지역 균형 발전 특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한 사진을 골라주셨네요. 다음은 기호 1번 한병도 후보의 오늘 한 컷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 사진은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뚫고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총선에서의 압승이었습니다. 그 총선의 압승을 위해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님을 모시고 전략을 짜고 승리를 일궈 나가는 과정의 한 컷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머리 삭발할 때 한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의 그 폭거, 검찰의 공격, 예산으로 지역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선 이후에 반격을 시작했고 승리를 일구어냈습니다. 이제는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지방정부를 다시 탈환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의 국민에 대한 신뢰
지지율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예, 촌성 승리의 경험 사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컷 기호 3번 박정 후보 역시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 사진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꿀벌 선대위를 이끌 때인데요.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그 당시 후보가 장난기가 많으셔서 저 꿀벌을 손으로 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메모드 선대위를 꾸려서는 우리 민주당을 그냥 짓누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까 하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떼가 오면은 꿀벌통을 달아놓으면 그 꿀벌들이 붕붕하는 소리만 들려도 코끼리 떼가 기겁을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저희가 꿀벌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그런 결과 제가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후보와 함께 꿀벌 붕붕 꿀벌 붕붕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5.3% 경기도에서는 이겼습니다. 서울도 지고 인천도 졌지만 경기도는 이겼던 기억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저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경기도 승리의 추억이 담긴 꿀벌 선대위 사진을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 담긴 네 후보의 오늘 한 컷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특집 이가역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질문 1개에 대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네 후보가 질문을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 협상의 상대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되겠죠. 공통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개헌만을 언급하고 내란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협상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규칙에 따라서 백혜련 후보의 협상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백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네, 먼저 장동혁 대표가 개헌만을 언급하고 내란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협상을 해야 할 상대방으로서 정말 존중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서 국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과의 관계를 원칙은 분명하게, 방식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을 위한 그런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또 사안별로 실용적 판단을 해서 협상하고 끈질기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가장 많은 소위 회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가 7번의 회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단호하게 정쟁에는 대응하겠지만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치열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전까지는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의 큰 틀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언내 운영의 중심을 지방선거와 민생,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은 여당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도 필요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건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책무입니다. 야당의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미루는 정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끝까지 책임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상도 최대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병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예, 먼저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에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윤석열과의 단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내란 청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협상은 투트랙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워서 미래 세대에 다시는 내란을 꿈도 꿀 수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개혁 입법들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법,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을 다시는 할 수 없는 사면을 금지하는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확실한 잘못된 과거의 단절이 있을 때 저는 진정한 통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통합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할 때 종합정책질의 소위에서 토론 시간은 충분히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간을 야당이 묵리를 부수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타협 없다.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협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첫 예산이 합의 처리라는 성과가 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란에 대해서는 협상 없다. 민생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협상 전략, 민주당 선관위 선정 공통질문 답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 후보 역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과는 유효기간이 찍힌 사과다. 이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건 지방선거만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사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우선 조건이 이번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조치 그리고 나서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인데 이 사과에 대한 모습은 마침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 개사과가 떠오른다. 진정한 사과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큰절이라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적은 맞았다는 것입니까? 그거부터 본인이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정으로 이건 맞는 사과구나 이렇게 느낄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를 국민들이 받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대화를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고 또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면은 대화는 없습니다. 이 원칙이 제가 제시한 이런 원칙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다면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싸울 땐 단호하게 그리고 운영은 정교하게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병도 예결위원장 전 예결위원장님도 예결위에서의 단호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농단이라는 윤석열 씨의 얘기까지 들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내에서 예결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단호하고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성준 후보의 답변 2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같은 당인이지만 상대를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 당이 제 아무리 무도하고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한다 해도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든 후보님들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서 혹평했습니다. 저도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한 발짝 진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 어게인 그리고 무슨 내란을 동조하고 엄호하고 했던 데에서 이제는 적어도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첫 발자국을 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한다면 그때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내란 청산 입법에 대해서도 계속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예 정치적 쟁점을 해소해버리면
그다음에 남아있는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국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정치적 쟁점,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 대책을 논의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가 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 일할 때 상대 카운터 파티였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한밤중에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니까 협상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선관위가 선정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하나로 후보자의 입장을 한눈에 확인하는 OX 깜짝 질문 순서입니다. 저희가 미리 후보자들께 공유하지 않은 비밀리에 준비한 질문이라서 평소의 생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순발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후보자 모두 동시에 앞에 있는 O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세한 답변은 각 질문당 30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강훈식, 김용범 등 청와대 인사 과감한 차출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이 갈렸네요. XOXO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답변을 들었는지 한병도 후보부터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청와대는 대통령을 모시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통할하는 직접 최고의 보조 기관이기도 하고 그 장입니다. 비서실장의 그 준엄한 자리는 모든 중심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집중하는 것, 국정 모든 과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지방선거 출마보다도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정 후보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는 국정의 동력을 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가서 선거를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역할과 또 지방정부에 대한 연결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정부 인사에 대한 과감한 차출 찬성합니다. 예, 다음 진성준 후보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정 후보님의 말씀처럼 저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의 인사 또 내각의 인사를 얼마든지 차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 닥친 위기를 잘 수습하고 돌파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차출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슨 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혜련 후보 30초 드립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차출도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훈식 실장이 거론되는 대전 충남 지역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거론되는 전남 지역에는 이미 훌륭한 후보들이 뛰고 있고 이런 청와대를 지키는 이런 훌륭한 인력을 차출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우선시해서 그 동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진짜 깜짝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깜짝 질문입니다. 3개 중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진 탈당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3분이 동그라미, 1분이 X네요. 규칙에 따라서 박정 후보 먼저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지도부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 12일이면 그 조사를 기반으로 경중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지도부에 올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본인이 자진 탈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명당할지라도 탈당을 안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소명을 듣고 나서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기구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진성준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기 대표가 탈당할지언정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은 당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결백함을 주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당의 지도부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백혜련 후보 30초 드립니다. 지금 김병기 전 대표께서 억울한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당을 이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당 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전 대표는 절대 탈당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은 잔혹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보다는 당이 우선입니다. 예. 마지막 한병도 후보 역시 30초 드립니다. 예, 아마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우려, 또 당원 여러분들의부터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 큰 만큼 또 우리 원내 지도부로 원내 대표로 역임했던 만큼 그 국민과 당원들의 문제 제기, 고민들을 안아서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OX 깜짝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후속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번 원내대표는 연임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원 X네요. 네, 한병도 후보 예. 동그라미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진성준 후보부터 30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원내대표의 제1차 임무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당헌에 따라서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당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자녀 임기 동안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전념하고 후반기 원 구성 등의 문제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는 것이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 다음 백혜련 후보 역시 30초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지금 이 토론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저는 한가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상행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당원 당규에 따르면 지금 4개월의 임기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연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X라는 이 편말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 동그라미를 선택한 한병도 후보 30초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원내대표를 뽑는데 다음 4개월 후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저 또한 당원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4개월 또는 5개월 동안의 임기를 충분히 수행을 해서 이재명 정부를 힘있게 바치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당원과 그리고 지도부에서 새롭게 판단을 하고 잘하면 좋게 판단을 받는 거고 못하면 출마하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마지막 박정 후보 30초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자녀 임기에 대한 문제들이 선거의 전략에 쓰이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죠. 사실은 이번 2기 원내대표의 역할은 내란을 조기종식하고 그리고 경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 원내대표가 새로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끌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깜짝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이 OX 편말 꼭 카메라 잘 잡히게 얼굴 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네 후보 모두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수 토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후보가 한 번씩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맞수를 향해서 자유 질문을 던지는 형식입니다. 한 후보와 1대1 토론으로만 8분은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 1개에 대한 상대의 답변 시간은 30초로 제한됩니다.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주도권자가 제지를 하시고요. 그래도 길어지면 사회자인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도권 8분은 규칙에 따라서 백혜련 후보에게 드립니다. 백혜련 후보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직간 개혁 법안들을 발의하고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통과시킨 경험들이 많습니다. 초선 때는 사개특위 간사로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물리적 방해로 의원가의 법안을 접수하기 어려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법안 발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길을 탄기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7번의 법안 소위를 이끌면서 치열한 토론을 했고 쟁점이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법안들을 발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계신 후보자님들이 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치열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님과 진성준 의원님께 그 경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박정 의원님. 예. 네. 그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약자들을 위한 법, 서민을 위한 법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결과 제가 만든 법들을 쭉 한번 지금 막 적어봤는데 마을기업법,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리고 구직자 취업 지원 및 생활안전 지원법,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법, 그리고 아동수당법, 그리고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법 등 우리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자도 포용되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하나의 목표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일관되게 법을 1호 법안으로 냈던 평화경제특구법. 사실은 경기 북부 지역이 접경 지역을 비롯해서 전부 다 어렵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또 군사시설 보호법, 2중, 3중으로 걸려있는 법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법으로 제가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파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면서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진성준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에 당의 주요 입법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것이 또 추진되도록 한 적이 있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들을 만큼이나 그래서 농업사법,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 또 노란봉투법, 또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은 제가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에 다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었을 때는 우리가 집권 이후에 다시 추진해서 통과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걸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진성준 후보님께서는 온풀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네. 저 역시 정무위원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역법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애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으로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보복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4일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래서 합의 이전에도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온풀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인데요. 후보님께서 그 4개월의 임기 내에 이런 국내 국외 기업 국가들이 얽힌 온풀법 통과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행 플랜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백혜련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그런 입장이 좀 다소 부당하고 과한 것 아닙니까?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국 기업만 규제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별적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돌이켜 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또는 우리나라 기업이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통상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된다면 그것은 일단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빼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부분이라도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여야가 그 필요성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게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자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입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OX로 아니다, 연임하겠다, 안 하겠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던 아니, 것처럼 단답형 하겠다, 안 하겠다, 세모로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4개월 후에 당원에 따라서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4개월 이후에 제가 업무도 시작 않고 성과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 그걸 지금 하겠다 안겠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냐 아니냐 이걸 말고 이거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현재 네네. OX로 답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당정 의원들과 당정청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 마련하겠다 공약하셨어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 소통 노트의 무력화로 변질된 위험은 없는지 비공식 라인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휘발성 소통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책임 협의형 비공식 정치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한라인이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런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인은 전혀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실무당정청 회의가 공식화되고 있고 고위당정청 회의도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기 전에 이 과정에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을 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다 공식적으로 당, 예를 들어 네. 정부, 청와대 모두가 모여서 논의하는 하나의 과정, 과정 관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분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한병도 후보가 주도권 8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저번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파헤쳤는데 그때 가슴속에 새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우리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했을 때 그걸 역사적으로 단죄했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왔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확실한 내란,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단죄가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이 여겨져서 함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미래에 이런 그 내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 금지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향후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진성준 후보님도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런 걸 마음적으로 가슴으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것을 저는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평가와 계획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병도 후보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 의원 시절에 그 내란의 수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의 결의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내란 사면 금지법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란 사면 금지법도 시급히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밀린 개혁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종합특검을 1차적인 목표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 사면 금지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단은 2차 종합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이 1차적인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법개혁에 밀린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내란 사면 금지법에 대해서는 더 그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 관련된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의 안건 조정 소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도 외환, 그러니까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자칫 잘못하면 남북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위험한 국기문란 행위를 했었고요. 또 기관이나 지자체들은 이 내란에 동조한 이런 내용이 없는지, 또 노상원 수첩에는 그 의문들을 지금 해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특검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파악을 해보니까 김건희 관련돼서도 통일교와의 관계, 양평고속도로, 또 불법 여론조사, 또 비합본 등 아직도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현안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순직 해병에 대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하고 그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병도 후보님 생각에 다 동의하고요. 다만 1호 법안을 뭘로 할까는 본인의 생각보다는 당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당에서는 우선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라든지 개혁 법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원내대표가 들어갔다 해서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또 당에서 논의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 다만 제가 꼭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생각하면 제가 모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을 모아내고 부족하다면 법안을 다시 만들고 또 예산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우선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건 이미 법사위 안건 조정 소위에 있는 그 2차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관련된 특검은 영순위로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이미 당내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당연히 영순위로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란범의 완전한 그 처리 또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중요하게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중요한 의제로 만들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바로 필리버스터 관련된 쟁점입니다. 당연히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을 위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는 저는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최근에는 아니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자기들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초유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야당의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면서 그 우리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거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서 필리버스터가 저는 지금 그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필리버스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성준 의원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보관인지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는데 이 물리적으로 예, 계속 시간을 보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사회를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네.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자. 네, 그리고 또 공감합니다. 현장에 60명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네. 60명이든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걸 좀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좀 권한을 만들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의사 정족수 개념을 필리버스터에도 도입하자는 말씀이신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남발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되 국회가 감당 가능하도록 그리고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8분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긴데? 박정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8분 동안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백혜련 후보께서 한병도 후보에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22대 국회의 두 번째 2기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내란 종식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그리고 경제 민생 회복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혼란 수습까지 해야 될 텐데 4개월에 대해서는 짧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일 잘하면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저는 이게 당원에 따라서 4개월을 하게 돼 있고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아마 지방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하면 5개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2개월 전에 사퇴하게 돼 있죠. 그럼 아마 그게 4개월일 텐데 4개월밖에 못할 텐데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중요한 2기의 임무 중에 하나가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저랑 똑같이 제가 바로 전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한병도 후보께서 하시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결위원장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가재정통제라는 책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본 예산이 통과됐다 해서 나머지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에 사실은 추경이 없다면 아무 실권이 없는 자리고 또 추경이 있다면 그것을 연속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서 다시 그 중요한 예결위원장을 내려놨다.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4개월 임기에 대해서 짧게 먼저 좀 답변 말씀을 드리면 뭐 다음 출마를 위한 뭐 욕심 이런 게 아닙니다. 룰은 그 지도부가 만드는 거고요. 선수는 그 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당원에 단계에서 나와 있는 이제 대로 당연 단계. 그 임기를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사퇴합니다.
그리고 다음 출마 유무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문제이지 지금 출마하면서 4개월, 5개월 후에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니 지방선거에 그리고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 당원에 따라서 임기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마 유무는 또 당원에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방선거를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해야 것이 되는 이번 그 2기 원내대표 특히나 보고를 하는 그 원내대표에 대한 역할이 클 텐데 네.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그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예결위원장에 대한 사퇴는 예결위원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원내대표만큼이나 국회에서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한 것인지 더 중요한 원내대표를 하겠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사퇴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자에 말씀드리면 그냥 당이 정한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예결위원장 자리도 말씀 공감합니다. 정말 무거운 자리이고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 추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또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진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판단은 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 그리고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원내 상황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지방정부 승리를 이루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역할 또한 아주 중차대한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 끝에 모든 걸 또한 이게 기득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렸고요. 그래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올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사의 의지로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말씀에 가늠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은 안 됐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그만두면서까지 꼭 본인만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후보께서는 우리 이번에 공천원금 전수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오늘 아마 제 인터뷰를 보셨으면 전수조사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혹시 시도당에 이런 그 서울시당처럼 문제 제기가 있는 곳들이 있었으면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해서 이 전수조사의 필요성, 문제 제기가 된 곳에 대한 진수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건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각심을 얘기하기에는 이 사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자에게도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나 백혜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의 윤리의식 또 도덕의식 수준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그중에 핵심에는 그야말로 수십 년 전에 사라졌던 것으로 믿었던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인 조사 조치들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런 점들은 감안해서 아까 한병도 후보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한해서 조사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네, 그 전수조사,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이번에 공천 헌금의 문제가 벌어진 한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과 전수조사라는 것은 사실 좀 전수조사라고 할 때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지역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전수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천이 문제된 지역에 대한 조사,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죠. 그건 문제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전수조사는 반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핵심은 개별 의원의 일탈을 엄중히 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 전체를 의심하는 분열적 프레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전수조사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스토론 마지막은 진성준 후보자가 8분 동안 주도권을 잡아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세 분 후보님들 뭐 저의 문제의식에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윤리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올리는 것. 두 번째로는 토론 문화를 정립해서 당내, 당정, 당청 간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일치된 결론을 내는 일. 세 번째로는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완결시키고 민생 경제 회복 대책에 전념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빨리 해야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구상을 한 분 한 분께 주제별로 여쭙고 의견들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병도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란 청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에 대해서 내란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입법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란 청산 입법에 우리가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될 민생 경제 회복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내란 청산 입법과 함께 민생 경제 대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원내 수석을 하면서 야당과의 많은 협상을 했는데 그게 국회의 본령이죠. 하지만 제가 내란 관련된 타협이 없다고 하는 건 매 시기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그걸 처리하기 위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완전한 내란 정식을 아주 풀뿌리 하나 네네. 종 하나라도 다 잡초들을 뽑아내야 네. 미래 세대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과제다. 예.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추진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온통 내란 청산 입법에 대한 논쟁으로만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 국회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민생 경제 대책을 전면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되었고 또 가맹사업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인데 이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아있는 두 가지 법 임기 내에 신속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온라인 플랫폼법하고 또 방금 뭐 말씀하셨죠? 중소기업 협동조합. 예.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가지고도 방금 백현현 의원님과 논란을 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플랫폼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을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법적 좀 법이 국회가 힘이 되어주는 네. 그게 국회의 본령이 아닌가라는 네. 기본 원칙에 공감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네.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백혜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토론이 정말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하고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공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당정 협의를 밀도 있게 하겠다는 공약하셨는데 네. 그걸 저는 차라리 우리 상임위 정책조정위원회가 상임위 체계로 확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자체 회의를 하는데 월에 한 번은 당정 협의를 함께 하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당정청의 소통 시스템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되고 네. 당정청이 일체화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스템을 정책조정회의도 있지만 상임위 중심으로 더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고 주도권 자체를 상임위에 주는 것이 좋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당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조응 체계로 다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임위 정책조정위원회 하는데 예. 실제로 예전 그것과 또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상임위 중심이라고 그러는 정책이 중심에 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구조는 네. 정책이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체계로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조정위원회 체계로 밀도 있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에 정책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금투세 찬반 토론을 했지만 그 결과로 상법 개정의 당위성이 합의되어서 힘차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민감한 정무 현안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이 어렵겠지만 주요한 정무, 정책은 이런 디베이트형 의원총회를 활성화해서 토론의 심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에 대한 디베이트형 토론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두고 네.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한 번만이 아니라 수차례 거쳐서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나 그것이 그 입법의 성과들이 한 사람 당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네. 정말 좀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의원총회는 충분한 토론 시간을 보장하지 못했고 또 토론을 한다고 해도 난상 토론, 자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쟁점이 잘 형성되지 않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의견을 대표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상호 토론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박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당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풍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 있지 못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루속히 빨리 구성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석 비율에 얽매일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정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고요. 저도 윤리 특위에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가 제소가 돼도 여야 자당 의원들에 대한 봐주기식으로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진성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동의하고요. 예. 조금 전에 다른 후보님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 시절에 많은 것 변화를 이뤘습니다. 토론 문화도 만들어서 상법 개정까지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코스피 예. 5천에 다가가고 있죠. 다가가고 그 계획을 만든 분이 우리 진성준 후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레드 팀도 역할을 하셨지만 잘하셨습니다. 또 예. 상임위 별로에 대한 당정 협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셨고 예. 좋은데 이미 이 간사단회의를 통해서 정책 조정회의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있지만 네. 국방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보았을 때 6개 상임위가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상임위 중심으로만 하면은 큰 문제나 복합한 문제는 그렇죠. 철회할 수가 없다. 연석회의도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정청 문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 답변을 길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8분 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네 후보 모두 마스 토론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잠시 1분간 물 좀 마시고 토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후에 돌아옵니다. 관리요? 전기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삶의 매 순간 날 지지해주고 어떤 길도 함께하며 마음까지 살펴주는 나와 살아가는 보험을 만나다. 한화손해보험.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네, JTBC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80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민주당 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모두 발언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부터 2분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말 위기를 이제는 극복하고 다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야당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여당으로서 달라지는 건 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정 관리를 통해서 원팀으로 일을 하고 국정 성과를 내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결이 됐을 때 저희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일체된 원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한병도가 경험을 몰아넣어서 최소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국정 내란 특검 그리고 2차 이 사면법을 해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 않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저희들은 원팀 정신으로 다시 뭉쳐서 일을 한다면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운동화끈을 다시 묶으면서 국민을 위한 그리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바로 준비된 한병도가 투입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발언 기호 4번 백혜련 후보 2분 시작하십시오. 당이 큰 경랑 속에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이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파해낼 리더십,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리더십, 의견은 다양하게 듣고 하나로 모아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이 길을 돌파해서 당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화시켜 개혁과제 완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 전까지 내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사개특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로서 제도 설계의 추석을 놓는 데 참여했으며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원칙과 가치를 실제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구현하는 책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법개혁의 여정을 제 손으로 완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정청이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빈틈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국회가 신속히 뒷받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한 팀이 되어 지방선거 압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야만 6월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돌파력으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진성준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과 의원 동지 여러분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한 번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무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해서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당헌상의 잔여 임기 4개월 동안 이에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선출될 정기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원내대표 사이에 임무의 또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 인터뷰에 나갔더니 앵커가 이렇게 물어요. 왜 진 의원님은 이렇게 힘든 길만 걸어가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당헌대로, 당규대로 자녀 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해서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운영은 다음 원내대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인생 처음으로 4개월 자녀 임기의 원내대표에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한 충심과 절박함을 인정해 주시고 짧고 굵게 해낼 사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진성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박정 후보자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땠습니까? 아직도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박정희입니다. 보수의 아성 접경지역 파주에서 61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내리 3선 하면서 민주당의 험지 파주를 국민의힘의 험지로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장 2번 그리고 간사 3번 하면서 원내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원내대표를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서 6월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도지사나 장관 같은 데 가서 더 큰 자리를 꿈꿔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꿈은 한 번씩 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고민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20년의 정치 인생은 앞으로 남은 이 5개월을 온전히 불사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숙명처럼 들었습니다. 3선 의원으로 환노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거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경쟁하는 세 후보님보다 제가 인품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헌신의 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질 5개월을 5년의 무게로 살겠습니다. 저를 태워서 우리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를 마운드에 올려주시면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TBC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 80분간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의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는 11일 일요일이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도 오늘 토론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JTBC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구형과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특집 이각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